1. 우리라는 말은 내 입에 잘 붙지 않았다. 윤희 씨와 밥을 먹고 헤어진 날 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코트를 벗지도 못하고 서 있었다. 현관에는 여전히 아내의 실내화가 있었다. 나는 그걸 치우지 못한다. 치우면 정리가 되기 때문이다. 정리는 곧 끝이고 나는 끝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데 그날은 끝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시작을 생각했다. 윤희 씨의 밥 같이 먹을까요? 라는 문장이 내 마음을 자꾸만 다시 세웠다. 그 단순한 제안 속에 담긴 용기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우리라는 말은 내게 너무 커서 쉽게 꺼낼 수 없다. 우리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책임은 언제나 잃을 가능성과 붙어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가능성을 포기하면 삶도 같이 끝난다는 걸. 그리고 그 끝에 영원히 갇히게 된다는 걸. 이 아들에게 말하는 건 아내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과 비슷했다. 아들은 내가 변한 걸 먼저 알아챘다. 자식은 이상하게도 부모의 작은 표정 변화를 제일 먼저 본다. 아버지 요즘 어디 다녀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망설임은 거짓말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실을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사람을 만나 아들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누구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윤희 씨라는 분. 아들의 얼굴에 어머니가 스쳐 지나가는 걸 보았다. 그 표정은 반대가 아니라 슬픔과 경계가 섞인 표정이었다. 아버지, 엄마는? 안다. 나는 아들의 말을 끊지 않으려고 했지만 내 입이 먼저 움직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덧붙였다. 나는 어머니를 잊지 않는다. 내가 윤희 씨를 만난다고 해서 어머니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아들은 숨을 내쉬었다. 그럼 왜요? 나는 창문을 바라봤다. 밖은 겨울이었고 내 마음도 아직 겨울이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눈이 녹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아들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어머니를 잊으라고 하지 않았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윤희 씨는 내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과거를 안고 가도 된다고 했다. 그게 얼마나 큰 허락인지 아들은 아직 모를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 3. 주변의 말은 언제나 계산부터 한다. 사람들은 내게도 물었다. 정우 형, 요즘 누구 만나? 새 출발이야? 상대는 뭐 하시는 분인데? 재산 문제는? 나는 웃지 못했다.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늘 계산기를 먼저 꺼낸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 그렇다. 누가 더 가지고 있는지, 누가 더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계산한다. 나는 그 질문들을 무시하고 싶었지만 무시한다고 세상이 사라지진 않는다. 다만 나는 선택할 수 있었다. 그 세상이 내 관계의 기준이 되게 할지 아니면 내 마음이 기준이 되게 할지. 윤희 씨에게만은 그런 세상을 들이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상처를 가진 사람이다. 그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얹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녀의 상처를 지켜주는 것, 그 상처까지 포함해서 그녀를 존중하는 것이었다. 4. 윤희 씨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인정했다. 어느 날 윤희 씨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큰 건 아닌데. 혈압이 좀 높대요. 나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아내를 병원에서 보냈다. 병원이란 단어만 들어도 내 몸이 먼저 기억한다. 소독약 냄새, 의사의 낮은 목소리, 심장이 멈추는 순간의 정적. 그래서 나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다. 윤희 씨, 괜찮으세요? 윤희 씨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의사가 스트레스래요. 나는 웃어야 했는데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았다. 좋은 스트레스도 몸이 구분 못한다더군요. 윤희 씨가 덧붙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윤희 씨도 나처럼 좋은 것이 낯선 사람이라는 걸. 행복이 오히려 긴장을 부르는 사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윤희 씨, 몸이 먼저 겁을 먹었나 봅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다음엔 병원 같이 가면 안 되나요? 내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다. 누군가의 병원에 같이 가고 싶다는 말. 그건 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선언과도 같았다. 윤희 씨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좋아요. 다음엔 같이 가요. 그 대답에 내 마음이 조금 풀렸다. 어쩌면 나도 혼자가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동행은 연애보다 어렵고 그래서 더 진짜였다. 우리는 주말마다 만났다. 거창한 데이트는 아니었다. 공원, 전시, 시장, 가끔은 그냥 동네를 걷는 것. 그런 소소한 일상이 쌓여갔다. 윤희 씨는 장을 볼 때도 조용히 꼼꼼했다. 물을 고르는 손, 생선을 살피는 눈,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여는 방식까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이 사람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사랑은 종종 포장된다. 하지만 삶은 포장되지 않는다. 삶은 날 것으로 드러난다. 윤희 씨의 삶은 단정했고, 단정한 사람은 대체로 스스로를 지키느라 애써온 사람이다. 자신만의 규칙과 경계를 가진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을 함부로 흔들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지켜온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것이 진정한 동행이라고 생각했다. 6. 딸을 만나는 날, 나는 허락을 받는 사람이었다. 윤희 씨의 딸을 만나는 날,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도착했다. 괜히 늦으면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늦음은 성의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을 키운다. 특히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윤희 씨의 딸은 예의 바르지만 눈이 단단했다. 그 눈은 엄마를 지키는 눈이었다. 나는 그 시선이 낯설지 않았다. 내 아들의 눈과 닮아 있었다. 나는 먼저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박정우라고 합니다. 윤희 씨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딸이 웃으며 되물었다. 신세야?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네. 윤희 씨 덕분에 제가 다시 걸었습니다. 딸은 나를 한 번 더 바라보고 말했다. 저희 엄마 건 많아요. 근데 마음은 더 여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딸이 말했다. 그러니까 상처 주면 안 돼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상처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하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면서도 나 자신에게 하는 경고였다. 이 관계를 함부로 하지 마라. 딸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에서 나는 조심스러운 허락을 느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윤희 씨의 삶이 내게 열리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나는 그녀의 세계의 일부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 7. 다시 로마를 말한 건 여행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나는 어느 날 윤희 씨에게 말했다. 윤희 씨, 우리 다시 이탈리아 갈까요? 윤희 씨가 놀라며 웃었다. 갑자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아닙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저는 로마에서 동전을 던졌잖아요. 윤희 씨가 내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다시 살아보기 위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동전은 미신이 아니었다. 그건 나 자신에게 한 약속이었다. 다시 살겠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약속의 다음 문장을 쓰고 있었다. 윤희 씨와 함께. 윤희 씨가 말했다. 좋아요. 그 대답이 나를 다시 숨쉬게 했다. 한 단어였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여정에 대한 동의가 담겨 있었다. 8. 나는 아내에게 미안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런데 어떤 날은 윤희 씨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미안함이 밀려왔다. 아내가 떠난 지 오래됐는데도 나는 여전히 아내에게 허락을 구했다. 당신이 봤을 때 나는 너무 빨리 웃고 있나? 그 생각이 들 때면 나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웃는 게 죄는 아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이성으로 이길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그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거운 물결 같았다. 윤희 씨가 내 손을 잡을 때 나는 아내의 손을 떠올렸다. 그 두 손은 서로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둘 다 내게 온기를 주고 있었다. 나는 결국 깨달았다. 아내는 내 과거이고 윤희 씨는 내 현재다.
과거와 현재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어야 한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우지 않고 윤희 씨가 내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니 내가 더더욱 현재를 선택할 수 있었다. 9. 우리는 우리가 되는 연습을 하고 있다. 윤희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정우 씨, 우리 다음 봄에 로마 가요. 나는 답장을 보내면서 손끝이 조금 떨렸다. 네, 윤희 씨. 이번엔 동전을 던지는 손을 제가 더 단단히 잡겠습니다. 보내고 나서 나는 한참 화면을 바라봤다. 나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하지만 조심스럽다는 건 겁쟁이라는 뜻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뜻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내 마음을 함부로 던지지 않는 것. 그것이 상대를 정말로 존중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우리가 되는 연습을 하고 있다. 늦게 시작한 사람들답게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각자의 상처와 기억을 안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단단하게. 나는 누군가를 잊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안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리고 그 배움의 곁에 윤희 씨가 있었다.